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오늘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어떻게 발표됐을까요? 예상보다 높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높게 발표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시장의 반응이 살짝 돌발적인 반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소비자 물가지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오늘 발표된 게 8.2%, 예상은 8.1%였습니다. 예상보다 더 높게 나왔으니까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수치가 굉장히 암울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거 인플레이션 안 잡히네, 꺾이는 줄 알았는데 큰일 났다, 이런 반응인데, 자세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보자면, 일단 전월 대비 0.4%가 올라갔습니다. 꺾여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올라가다니, 전월 대비 8월 달보다 9월이 0.4%가 상승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헤드라인 파란 색깔이, 빨간 색깔이 코어는 근원 인플레이션,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변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인플레이션만을 잰 게 코어 인플레이션입니다. 이 코어 인플레이션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좋지가 않죠. 자, 자세한 내용을 보면 여기 맨 왼쪽에 분야별로 인플레이션을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1년 전과 비교한 인플레이션, 맨 위에 있는 게 8.2%,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이 1년 전에 비해서 8.2%가 올랐다.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전월 대비 이 추세를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오늘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음식과 에너지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변동이 심해서 근원 인플레이션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너지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런데 집에서 먹는 음식은 가격이 계속 떨어집니다. 식자재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먹는 음식들, away from home, 밖에 나가서 먹는 음식의 가격은 올라가고 있어요. 쭉쭉쭉쭉 계속해서 0.9% 매달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은 인건비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고용 수치가 발표가 되었죠. 사람들의 임금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살펴보고, 이 추세를 여러분들이 오늘 느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근원 인플레이션, 음식과 에너지를 뺀 전반적인 상품의 가격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0.7%, 세차는 좀 높습니다. 아직도 칩이 모자라서 거의 다 만들어 놨는데 칩을 못 넣어서 이 세차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세차는 계속 가격이 높은데 중고차 가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1.1%가 전월 대비 옷 가격도 떨어지고. 자, 그런데 서비스 분야가 0.8%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쉘터는 렌트비, 아파트 렌트비. 예전보다 지금 금리가 너무나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집을 사기 위해서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내야 되니까 당연히 수요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이 아파트로 몰립니다. 그냥 월세 내고 살자, 당분간. 나중에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고. 이러니까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렌트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렌트비는 다른 아이템에 비해서 굉장히 늦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수치가 꺾인다고 해도, 심하게 꺾여도 이 쉘터는 좀 나중에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트랜스포테이션, 대중교통 서비스, 에너지 가격이 그렇게나 많이 떨어졌는데도 1.9%가 올랐어요.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임금 상승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메디칼 쪽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높은 이런 인플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비스 관련은 굉장히 높다. 서비스하면 사람이 일단 관여가 되니까. 지난주에 고용 수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봤죠. 일하는 사람 한 명당 일자리가 2개씩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입니다. 갑.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갑이에요. 여차하면 주인이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관둬하고 딴 데로 가니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월급 더 줄게 하면서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전반적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올라가는 임금이 결국은 가격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이런 인플레이션 수치는 전반적인 상품의 가격은 꺾이고 있다. 원자재, 식자재, 중고차 가격, 새차 가격도 곧 꺾일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품은 꺾이는데 서비스 관련 이런 것들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갑자기 상승하는 금리에 영향을 받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자, 어쨌든 이렇게 CPI가 조금은 안 좋게 암울하게 발표가 되었는데 시장의 반응은 어떻죠 지금? 비트코인입니다 이거. 비트코인이 일주일 내내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고용 수치가 발표되고 나서 으아 큰일 났다 금리 올리겠네 하면서 쭉 흘러내리다가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서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자마자 쫙 빠졌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18,200달러까지 쫙 빠졌다가 갑자기 반등을 했는데 야 이건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반등이에요. 저도 이걸 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할까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시장에서도 나중에 이제 갖다 붙이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왜 이렇게 반등을 할까?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우지수는 2.8% 상승 마감하며 역사적인 턴어라운드 이후 반등. 다우존스가 이렇게 쫙 빠졌다가 갑자기 반등을 하는데 이야 하면서 이렇게 쭉쭉 올라갑니다. 그 전에 너무나 많이 빠져서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 오버했나 하면서 다시 이제 슬슬 몰리고 그리고 또 억지로라도 좀 희망을 찾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투자자들은 예상보다 강력한 인플레이션 보고서가 물가 상승이 곧 정점에 도달할 것임을 의미한다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확신을 한다는 건 조금 어거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좀 지속 가능하기 어려운 그런 반등인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봤을 때 예상을 하는데 그보다 자꾸 위로 가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지표는 꺾이는 지표인데 왜 자꾸 CPI는 위로 갈까? 그건 맞춰지겠지. 괴리감이 있으니까 이건 좁혀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금리는 올리겠네. 왜냐하면 고용 지표가 워낙 좋게 나왔고 또 지난달 이 CPI도 좀 높으니까 금리는 올리겠네. 하지만 곧 떨어질 것 같다. 곧 금리 내려주겠지 아니면 멈추겠지 이런 기대가 있는 겁니다. 지속적인 높은 인플레이션은 연준이 미래의 금리 인상에 대해 더욱 공격적이며 가격 인상이 진정될 때까지 금리를 더 높게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CPI 발표를 하고 나서 이제 2주하고 5일 남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75%. 그러니까 11월 2일에 0.75% 한다. 이걸 예상하는 사람들이 97.8%. 거의 굳혀지는 0.5%가 조금 있었는데 한 20% 정도 있었는데 그거는 그냥 싹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1%가 이렇게 딱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2.2%가 1%를 예상합니다. 자,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지난달은 높게 나왔지만 앞으로는 이제 계속 내려만 갈까요? 아직까지 보여지는 자료로는 그런데 좀 불안한 요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인플레이션 수치를 봤을 때 임금이 자꾸 좀 너무나 걷잡을 수 없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좀 심각합니다. 이게 앞으로 좀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임금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 올라가는 임금이 가격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 이 적정선을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임금을 더 줘야 되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이 자꾸 올라가면 뭐야 임금 올랐는데 결국 인플레이션 때문에 다 물가가 올랐으니까 더 받는 것도 아니네 더 올려줘 이렇게 주인한테 얘기하죠. 그러면 주인이 딴 데 가겠다니까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또 올려줘요. 또 올려주니까 물건 가격 또 올라가야 돼요. 왜냐면 식당이라고 치면 설렁탕 15불 하던 거 이제 18불 받고 20불 받고 이렇게 올려가야만 합니다. 직원들 월급 올려줄 때마다 설렁탕 값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설렁탕 값이 올라가니까 직원들이 뭐야 설렁탕 값이 또 올랐네 월급 더 줘. 이게 반복이 되면 데스 스파이럴처럼 죽음의 소용돌이처럼 이걸 이제 웨이지 소용돌이라고 합니다. 웨이지 스파이럴. 계속 반복되면서 끊임없이 이 죽음의 소용돌이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이 금리를 올려서 이 일자리 숫자를 좀 줄이자. 이 사업들 좀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해서 일자리를 좀 줄여서 안 찾게 사업이 어려우니까. 그러면 이 일하는 친구들이 일 못 그만두죠. 나갔다 일자리 못 찾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게 좀 하려고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도 금리를 계속 올리려는 그러한 시도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말로 보면 새로운 캘리포니아 법은 패스트푸드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22달러로 인상할 수가 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노동절의 법안을 서명을 했습니다. 큰일 났는데 일하시는 분들께는 희소식이죠. 1월 달부터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몇 달 안 남았습니다. 22달러로 인상이 되는데 원래는 얼마냐면 15달러. 15달러인데 22달러라. 15에서 22면 47%. 임금이 47%가 올라요. 이게 말이 되나요? 와, 최저임금이 15에서 22달러로. 이건 좀 해도 너무하는 게 아닌가. 아니 왜 이 개빈 뉴섬 주지사가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이 패스트푸드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사람들 좀 먹고 살아야지 22달러로 그냥 빡 올리면 다들 해피 모두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과감한 용단을 내렸겠죠. 그런데 이 중간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얄팍한 수작이 아닐 수가 없죠. 선거 앞두고 22달러로 올린다. 와, 22달러로 올린다면 지금 일단은 패스트푸드 대형 규모의 체인들만 일단은 그렇게 합니다. 프랜차이즈, 스타벅스, 무슨 버거킹, 치폴레 뭐 이런 큰 데들만. 그런데 작은 식당들은 그러면 그대로 그냥 15달러 주고 있으면 괜찮을까요? 직원들 다 나가요. 그러면 뭐 결국 직원들 붙잡으려고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설렁탕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 22달러 기본급 주면 설렁탕 값이 안 올라갈까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와. 지금 겨우 인플레이션 붙잡아 놓으려고 여러 가지로 정말 몸부림하고 있는데 이건 좀 쥐약을 주는 게 아닌가. 저도 정말 어이가 없는데. 자, 캘리포니아가 이렇게 한다니까. 이거 좋네. 우리도 하자 하고 다른 주들도 너도 나도 앞다퉈서 이걸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정치인들이 지금 너무 좋은 타이밍이죠. 지금 그냥 사탕 발림 정책 내놓을 때입니다. 지금이 타이밍이에요. 지금 그냥 다 올려줄게, 돈 더 줄게 하면서 그냥 막 너도 나도 나눠주고 난리가 아닌데, 연방 수준에서 캘리포니아의 22달러 최저임금을 고려. 연방 수준이라면 온 나라가 이 최저임금을 22달러로 맞춘다면 이거는 국가적인 재앙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다른 주는 최저임금이 굉장히 낮아요. 캘리포니아가 가장 높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고용 이 수치가 다른 주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가장 일자리가 많아요. 그런데 평균 시급이 지금 15달러 좀 넘는데 15달러 61센트. 22달러로 올린다면 이만큼 올리는 겁니다. 41%. 그런데 다른 주들도 다 똑같이 맞춘다. 22달러로. 그러면 다른 데는 지금 낮게 주고 있습니다. 9달러 75센트, 13달러, 14달러대, 11, 14, 13 이렇게 낮아요. 16. 근데 여기는 뭐 일자리가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여기 6,000개 정도. 대략 10달러 초반인데 이 모든 주들이 다 캘리포니아 쫓아서 22달러를 올린다. 그러면 임금이 9달러 주던 데는 130% 상승이에요. 65% 상승, 47% 상승, 88% 상승. 이런 식으로 올려버린다면 예상되는 가격 인상률, 물가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11%지만 다른 주는 34%, 17% 뭐 이렇게 20%, 30%대
물가 상승이 있을 수가 있다. 와, 이렇게 되면 큰일 나죠. 연방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면, 으아. 그런데 뭐 중간 선거 끝나면 이 소리 쏙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예상보다는 높게 발표가 되어서 지금 시장이 불안,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혼돈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 조금 불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지금의 인플레이션 앞으로 꺾일 것 같고 지금도 벌써 꺾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고용 시장이 굉장히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얄팍한 수법, 나라가 어떻게 되든 표만 받으면 된다, 이런 의도로밖에 보이지가 않는데요. 오늘은 씁쓸한 마음으로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